안녕하세요. 자, HLB 관련 종목 보기 전에요. 진화생명과학하고 그다음에 신풍제약이 이제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풍제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생명과학을 먼저 보시면 일단은 자, 하락이나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가 아니라 일단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트 기술적인 내용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면서 지금 위치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 위치죠. 그리고 상승시켰었던 전 고점에 대한 부분. 자, 여기를 이렇게 색칠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약간 네, 어이고. 자, 여기요.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위치를 지금 터치를 하고 이 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이 전고점을 찍고서 내려왔다, 이게 내려온 위치에서 전고점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돼요. 단기 기술적 반등. 그래서 큰 상승이 바로 나온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던 자리가 꼭 지켜줘야 하는 자리를 찍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바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윗꼬리 달고 내려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 위쪽, 이 캔들에 대한 중심 위쪽.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28,000원대예요, 대략적으로. 이 위치만 지켜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에 대한 내용은 확실하게 이런 바로 상승을 시킨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눌림 있은 후에 가는 게 더 나아요. 바로 가는 것보다는 눌림이 있고 가는 게 낫다. 그래서 바로 가지는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낫고 28,000원대를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고 이 내용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가는 게 낫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신풍제야. 어떤 분께서 제가 이거를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반등 돌리는 걸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무조건 저는 여기서 갑니다. 예, 저는 그 실력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분석에 있어서 좋은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좋은 자리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근데 돌려주지 못하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죠. 중요한 자리다라는 것은 좋은 자리하고 중요한 자리는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뭐 이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거 상승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꺾이게 되면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돌려주지 못하는 이 자리가 이렇게 돌려줬어야 돼요. 돌려주지 못하고 장대 음봉이 나오는. 자, 그러면 이제 신풍제약은 자 주봉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주봉에서 현재 위치에 자 여기 너무 굵네요.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위치를 잘 보시면 주봉상에서 여기에선 돌려줘야 돼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조금 더. 주봉 캔들 윗꼬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려줘야 된다. 이제 돌려줍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하락이 나와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자, 조금 밑에 쪽이에요. 여기 윗꼬리 여기 위쪽입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내려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몇 프로 더. 내려올 수 있지만
자, 주봉에서 보면 돌려주는 자리에서 강하게 쭉 올리죠. 이 하단 자리예요. 하단 자리. 전체적인 부분이 하단입니다. 이 캔들 하단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이 하단 쪽이기 때문에 이 캔들로 봤을 때는 위쪽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지 못한다? 계속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신풍제약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예요. 현재 위치가. 그래서 내일 이후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그 밑에 자리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밑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밑에 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LB 제약 보겠습니다. HLB 제약 일단 이 박스 안의 움직임에서 일단은 다행입니다만, 자, 입니다만이야 다행이죠. 자, 돌려줬어요. 일단 돌려줬는데 중요한 것은 HLB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저항입니다. 이제부터 저항인데 이 저항을 어떤 식으로 끌어올려 줄 거냐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있어서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고 이 저항에 대한 뚫기 위한 과정, 급등 뭐 이렇게 이런 급등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의 흐름을 잡아줘야 된다. 저는 사실 이 하락 쪽에, 그러니까 하락에 나오는 모습에서 반등이 돌려준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 이후의 모습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은 전혀 볼 수 없다. 그냥 말 그대로 하락을 그동안에 했는데 이 정도 돌려주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지. 아, 오늘 5%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 이거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넥사도 보겠습니다. 넥사이언스도 돌려줬지만 약간 자 윗꼬리가 생겼죠. 예, 이거 추경 매수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손실이 커지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지 마셔라. 그냥 좀 위험하다. 어차피 나는 매수할 거다. HLB 관련 주만 매매할 거다. 다른 종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빠질 때 하시라.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밀릴 때.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잡았는데 이게 더 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잡아서 이렇게 빠져서 반등 나오고 예, 차라리 여기든 이렇게 잡는 게 낫단 얘기예요. 올라갈 때 잡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절대 올라갈 때 확인하고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빠질 때 매수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HLB 관련주는 저항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누가 매도를 잘하느냐 지금 그 싸움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거 뭐 넥스트는 아니고 생명과학에서나 LB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매도를 누가 잘하느냐 예,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바로 생명과학도 볼게요. 생명과학도 저항이 있지만 중요한 것보다 예, 지지가 잘 됐어요. 일단 이 이후의 문제는 이 이후에 걱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한다? 네, 밀리지 않았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HLB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저항이 생겼죠. 예, 오늘 고점에 대한 모습을 보면 445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위치에 대한 부분 저항받고 빠졌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캔들에 대해서 분석했을 때 내용들 그렇죠? 이 밑꼬리 네, 이 밑꼬리가 지금 저항이 생긴 거예요. 확실하게 돌파를 못하고 들어 올려주지 못하고 저항 생기고 밀리는.
그래서 캔들 하나하나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캔들에 대한 꼬리, 그리고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윗꼬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윗꼬리는 무조건 안착해야 된다. 이 윗꼬리,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 윗꼬리? 지금 이 윗꼬리에 안착을 했죠. 그쵸? 자, 이 윗꼬리라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지나고 나면 아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일단 지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그냥 결과를 보고선 뭐라고 하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종가, 자, 시가를 봐야 되겠죠. 윗골이니까 시가에 대한 부분이 42,300원이에요. 일단 잠깐 볼게요. 42,300원, 42,300원에 대한 부분 일단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오늘 보시면 저항이 윗골 달고 저항이 살짝 생기긴 했지만 어떻게 바로 치고 올리니까 어디 이 우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0분봉 차트에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장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틀 전에 말씀드린 내용, 핵심적인 내용보다 저항이 분명히 생겼다. 자, 하나하나 이렇게 설정 가격을 좀 볼게요.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 지지를 한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가 저항이죠. 그렇죠? 그리고 장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치를 돌파하니까 상승이 나오죠. 이 위치가 어디다? 이틀 전에 윗꼬리에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그 가격대예요. 그 위치에 안착을 하고 돌파가 나오니까 수급이 붙는다. 자, 여기까지 분명히 확인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저항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저항이 생기고 안착하기 쉽지 않았던 위치, 이런 자리 있잖아. 여기요. 이런 자리요. 이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 돌파 못하고 돌파 못하고 돌파, 오늘 돌파하고 다시 눌리죠. 다시 눌리는데, 자, 여기 분명히 말씀드렸던 음봉에 대한 빠지는 자리, 이 자리, 자, 이 자리와 이런 자리, 자, 선 지저분한 것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죠? 이틀 전에 음봉의 윗골이 42,300원의 돌파, 그 다음에 상승, 저항자리 돌파하고 밀렸다. 그러면 여기서 확 밀리면 역시 이 자리는 돌파를 못하는 저항자리다. 하지만 그 전에 캔들 하나하나가 다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바닥을 만들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캔들이 하나하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다. 다 지금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지지를 받고 올라가니까 1차적으로 저항 생기고 밀렸던 자리를 안착을 하는 모습을 확인이 된다. 그래서 장중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죠? 안착만 하면 된다. 물론 양봉이 나와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양봉이 만들어지더라도 좋은 자리를 안착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시간에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살짝 올라갔죠. 급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좋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상황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야 하는 과정들, 그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지금은 뭐 한다? 급등을 생각하지 마셔라. 급하게. 예,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단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또 밀린다? 그럼 또 주의가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 흐름을 하나 밟아봤을 때 분명히 좋은 것은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지지가 됐어요. 지지가 되고 강조했었던 일단 안착에 대한 부분, 안착했죠. 종가상. 그리고 제 얘기랑 전혀 상관없이 이건 네 얘기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5일선,
단기 이평선 5일선에 대해서 뚫고 올라왔다. 일단. 그리고 바닥을 만들어준 자리다. 그냥 이거. 야, 네가 아무리 복잡하게 얘기를 해도 난 모르겠다. 근데 이건 아시잖아요. 5일선 안착. 이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5일선 안착이든 뭐든 바닥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 그대로 뭐 그냥 5일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줄거리도 모르고 그냥 5일선 안착했으니까 좋습니다. 이건 분석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정을 알아가셔야 된다. 이 과정에 있어서 안착에 대한 부분과 안착을 못하면 그 위치가 밀리면 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못하느냐죠. 지금 30분 봉에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치에서 이탈되면 여기는 찍고 올라와야 돼. 찍고 올라와야 돼. 못 올라오면 밀린다. 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장담 못하는 게 뭐죠?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내려와서 급등 지지를 하고 나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내려와서도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변수는 어떤 종목이나 항상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요한 위치는 그 흐름에 있어서 기준은 분명히 변함없이 알 수 있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 나중에 급등이 나오던 급락이 나오던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변동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캔들이 왜 생기느냐 지금까지 분명히 이게 왜 이런 캔들이 생기지? 라고 모르실 거예요. 근데 조금씩 알아가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HLB에 대해서 뭐 베트남을 얘기하던 뭐 중국을 얘기하던 뭐 어떤 내용에서 걔네가 뭘 하던 그러한 내용이 어떤 확실한 결정적인 내용이 없을 때는 계속 움직이지 않고 행보만 나오나요?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움직임에 대한 분명히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과정은 있다. 일봉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잘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월봉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데요. 네. 지금은 제가 이 구름대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양봉을 시작했어요. 양봉을 시작했지만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선에서 이제 하나는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또 길어졌네요. 결론을 내리면 지금은 지지가 잘 되고 일단 쭉 횡보를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선 반등이다라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업이 돼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행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지금 이치에 대해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장중에서 이제 어떤 대응을 하시던 이때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다? 이런 데서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혼자 하고 나서 영상을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충 짧게만 저 혼자만 분석하고선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리고 대응을 전혀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누구 말을 듣지 마시고 혼자 대응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분석에 있어서 말도 안 된다. 엉망이다. 그럼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지금 대응이 늦으신 분들 1일에도 만약에 추가락이 나왔을 때 또는 하락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돌파, 안착, 매수 오늘도 단타 치셨으면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셨어도 3% 수익이 납니다. 영상에 올라가는 과정을 다 해도 2에서 3% 수익이 났었어요. 지지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눌림 확인만 하시면 된다. 눌리고 바로 또 상승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대응과 뭐 매수, 매도 충분하다.
라는 것.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좀 긴데요. 예, 길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장중에 또 확인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